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마리 TV 한동대입니다. 자, 요즘 삼성전자,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리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 3년 만에 또 한 번 반도체에 매도 신호를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제 기억으로 3년 전쯤에요,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후에 다시 하락을 지언정, 매도 사인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당분간 올라왔었다라는 거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모건 스탠리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자금의 어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굉장히 좀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반도체 공격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부터 외국계에서 계속 매도 자금이 나타났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매도 리포트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반토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불과 몇 개월 전, 뭐 2개월도 안 됐어요. 한 2개월 조금 전쯤부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12만 원 전자, 뭐 13만 원까지 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목표가 계속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거의 고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라는 것 자체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올 때, 특히 외국계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올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 시그널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만 후폭풍이라는 게 잠깐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할 위험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왜 하락했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10가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10가지 이유를. 자,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의 이제 피크설이다. 피크다. 예.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요, 랜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또 랜드가 좀 부활한 적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메모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AI가 고점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모바일 살아나지 않고 있다. PC 재고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킨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이유를 몇 개 좀 찝어봅시다. 자, 삼성전자의 애주가 하락했던 이유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구글에 이제 차세대 칩이 있어요. AP. 자, 픽셀 11, 요 시리즈용인데요. 요거 이제 AP입니다. AP는 CPU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TSMC에게 2나노 적용을 통해서 이제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 삼성전자, 구글은 이제 과거부터, 안드로이드를 쓰고 이제 삼성이 과거부터 상당히 동맹을 많이 맺어왔었던 그런 빅테크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글이, 바로 이제 TSMC에게 맡기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참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죠. 엑시노스입니다. 자,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시노스 2500을 좀 개발을 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 갤럭시에 탑재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설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2배 정도 비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수율을 높인다라고 해왔었는데 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이에요. 자, 그리고 삼성의 노조 문제도 또 하락의 이유가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반도체 업황 피크설이에요. 자, 근데 이 피크설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그럼 주간의 주가가 왜 빠졌느냐?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해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산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PC가 살아야 램이 살겠죠. 근데 AI PC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AI PC 노트북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AI PC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바일 시장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이 워낙 지금 강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OLED 비중 자체가 지금 60%까지 점유율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삼성의 중장기적인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악재된 부분들이요, 삼성의 평택 공장입니다. 피포인데요. 이 메모리 위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페이지 1은 낸드, 2는 파운드리, 그리고 3, 4가 메모리 이렇게 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섞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파운드리를 안 하고 이걸 메모리 쪽으로 다 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예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부분에서 1조 5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은 삼성이 지금 HBM을 당장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사업을 더 키웠다라고 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나노에 대한 수율 악화입니다. 그리고 HBM, 엔비디아 탑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요게 이제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딴 데 뺏기는 거 아니냐, 또는 인텔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테일러시 공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입이 연기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24년 말 정도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을 예상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2026년까지 지금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되고 있던 부분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좀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또 어느 정도 다시 또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공장이라던가 삼성의 이 선제적인 공격은 뭐냐? 바로 이제 공장을 미리 쳐요. 공장을 미리 짓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설비 반입을 확 단기간에 해서 물량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와야 이걸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이 수율 문제 때문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하락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인텔의 파운드리가 분사를 했습니다. 이제 매각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했었는데, 분사를 해서 뭐 따로 자금 조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인텔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에게 인텔과 협력해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분사는 삼성에게는 좀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들이 또 주가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0가지 이유를, 하락 이유를 봤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상하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항상 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온갖 악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올라와요. 그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다시 또 호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는 그러면 안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 이 신호가 나오면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신호 리포트죠. 거기에 특히 모건 스탠리가 매도 시그널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단 하락 파동의 지금 기술적 저점 부분에 위치되어 있죠. 자, 여기가 1차 하락 파동이고요. 자, 2차 하락 파동입니다. 3차 하락 파동이 진행될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죠. 5% 정도
더 하락하게 되면 저가 매수다,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6만 원대 초반 부분이에요. 노란 박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저점에 위치를 하는 가격입니다. 6만 500원부터 한 6만 2천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타겟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기관들은 그동안에 계속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으면서 좀 왔다가 지금 이제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로 돌아서려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 축소 과정이 한번 진행되면 좀 오랜 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끝없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낮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역대급이죠. 자, 이 삼성전자가 과매도권에 진입했었던 역사적인 구간들. 자, 여기.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지금 그보다 더 떨어져 내려와 있죠. 그래서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가장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자, 여기 MACD예요. MACD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요 표입니다. 자, 이만큼 MACD가 악화됐던 시점은 2020년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4년 만에 가장 과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이 있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계속 뒤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우려감만 가지고, 자, 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큰 그런 과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매수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보리저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보리저밴드를 이탈하게 되면서 반등이 진행이 됐었고,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직 밴드를 완전히 이탈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밴드 하한선을 좀 이탈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탈하는 가격대가 대략 6만원대 초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PBR을 한번 볼게요. PBR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PBR 밴드는 1.1배 정도가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1.1배 오면은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당 순자산이 5만 6천원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1.1배를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6만원 조금 넘어가는 6만 500원에서 6만 1000원 정도가 PBR 밴드 1배 수준으로 보시면 1.1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6만 500원 정도 나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지표와 이런 밸류업 정도의 가치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는 이미 보조지표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보리저밴드 상으로 봤을 때도 6만원대 초반 정도 오게 되면 밴드 하한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과매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BR 밴드도 6만 500원. 그러면 저점 매수는 제가 볼 때 6만원대 초반 정도면은 삼성전자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그럼 이제 악재만 있겠느냐? 자, 4, 4분기는 대표적으로 IT기 성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아직 뭐 삼성에게 HBM을 수주를 주지는 않았지만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꼭 뭔가 대폭락이 나오고 나면 꼭 이런 형태의 어떤 호재가 많이 발생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 대한 실적이에요. 3, 4분기 실적이 조금 전망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견조하게만 나타나 준다라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급락을 한 주가들은 회복을 할 때 V장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올라왔다가 좀 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사게 되면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헐값에 거래될 때 지금 당장은 온갖 악재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꼭 나오기 마련이고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6만 원대 초반 정도라면 여러분들 저가 분할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